여러분, 부산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참 이 공관위원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목이 꼬이는 통합당 PK 공천, 공관위 정면 돌파에 반발 격화입니다. 4.15 총선이 오늘 D-44일이에요. 44일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관위원은 공천을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PK 지역, TK 지역에. 기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공천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현역들의 릴레이 불출마로 물갈이 고개는 비교적 순탄하게 넘었지만 정작 후보를 최종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반대, 특정 후보 편애 논란 등의 결정의 순간이 계속 미뤄지는 양상이다. PK 지역, TK 지역에서 그래도 몇 명의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물갈이를 하는 모습은 좀 보인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후보들 배치하는 이 과정에서는 좀 시끄러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1일, 오늘이죠. 공관위의 경남, 창원, 성산 전략공천 제안에 대해서 공관위에다 대고 차라리 자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공관위에서 야, 경남, 창원, 성산 이 지역으로 내가 당신을 전략공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차라리 자르라, 내가 무소속으로 나올 테니까 차라리 날 내쳐라, 컷오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호는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마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다. 앞서서 공관위원인 통합당 박안수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창원 성산 전략공천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주 PK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김태호 전 지사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안수 사무총장이 본인은 본인 고향에 단수공천이 된 주제에 박안수는 본인 고향으로 나갑니다. 본인 고향으로 나가는 박안수가 김태호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넌 고향 말고 험지로 나가, 창원 성산 쪽으로 나가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저 같으면 제가 박안수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민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고향으로 나가. 고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고향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나는 고향으로 나가지만 너는 고향으로 나가면 안 돼. 넌 고향으로 나가지 말고 너는 그냥 험지로 가. 당선이 좀 어려운 데로 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후 통첩을 했다. 정말 뻔뻔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뻔뻔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창원 성산 전략공천은 공천 강제 배정이다. 공천은 공천 신청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왜 공관위에서 공천을 강제 배정을 하냐? 그러면 나는 공천을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관위에서 창원 성산에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창원 성산에서 출마를 한 통합당 예비 후보도 있겠죠. 그 사람은 또 반대를 하고 있다. 지금 창원 성산에 출마를 한 통합당 원영일 예비 후보는 이날 출마 의사가 없는 후보를 지역 대표로 공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반미래통합당 정서로 번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왜 김태호를 나를 밀어내고 내 지역구에 왜 전략공천을 하려고 해? 하고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반발을 하고 있다.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맞서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홍준표 전 대표 문제도 공관위 내에서 경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원래는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공관위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양산 대첩을 치르겠다 하면서
양산으로 출마 지역을 옮겼습니다. 일단 공관위 내부의 기류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공관위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창원 성산 전략공천 발표를 강행한다. 이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무소속으로 나갈 게 거의 100%인데 그래, 너 무소속으로 나가. 우리는 그냥 정면 돌파하겠어. 라고 공관위에서 정했다. 그리고 끝내 반발해서 김태호가 공천을 반납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관위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이견은 있지만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칙이 뭐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칙을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을 리가 있나? 그런데 지금 공관위는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뭔데? 그 원칙을 좀 알려달라고.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의 원칙이 뭔가? 공천의 기준이 뭔가? 말을 해줘야지 알지. 왜 얘기를 안 해? 처음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김용호가 공관위원장이 되자마자 김용호가 뭐라고 말했냐? 자유한국당식 대한민국에 맞는 국민경선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렇게 뻥을 쳤죠.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국민경선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국민경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관위예요. 공관위의 원칙이 뭔가요? 국민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황교안과 김용호 둘이 공천을 나눠먹는 게 원칙인 건가요? 원칙이 뭐죠? 원칙을 말을 해줘야지. 원칙이래. 기준이 흔들려서 안 된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기준이 뭔데? 원칙이 뭔데? 말을 하라고. 원칙이 뭔지 기준이 뭔지 대한민국 아무도 몰라. 공관위 안에서만 아는 원칙이 있나요? 그게 뭘까요? 황교안에 줄대는 사람? 김용호에 줄대는 사람? 황빠? 김용호에게 서약서라도 쓴 사람? 그게 원칙인가요? 원칙이 뭐죠? 아무도 모르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을 천명을 하시라. 원칙을 천명을 하시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하시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원칙에 위배됨으로 공천에서 아웃된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원칙에 부합됨으로 공천을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대요. 홍빛나리님, 지금까지 홍준표 공천 발표가 되지 않았고 이것은 100% 고의적입니다. 홍준표에게 양산을 공천을 주겠지만 선거운동 방해해서 낙선시킬 수 있는 시점에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 씨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공관 안에서는 정말 뻔뻔하게도 정말 지금 국민을 개돼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하나만으로도 족한데 미래통합당도 똑같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강하게 말은 할지언정 국민들에게 거짓말은 안 한다. 정치 지도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는 분 계세요? 원칙 같은 거 없어. 원칙이 없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칙입니다. 기준이 없는 게 미래통합당의 기준이에요. 그럼 뭐야? 황교안 맘대로, 김용호 맘대로. 그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원칙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끼리만 몰래 알고 원칙을 정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를 해라. 그러지 않는 한 국민들은 당신들의 공천에 승복을 할 수가 없다.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후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면 공관위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원칙을 관철하는 일이 공관위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원칙이 뭔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 그 원칙 너무 궁금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칙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제 말했던 그게 원칙인가요? 제가 어제 말했던 원칙? 황교안에게 잘 보여야 되고 당을 배신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이런 원칙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원칙인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김태호, 홍준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이현주 의원의 중영도 전략공천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관위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고향 출마 불가를 몰아붙인 공관위가 유독 이현주 의원의 고향 출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김영호 위원장이 나라가 어려울 적에 팔 걷어붙이고 싸운 사람과 수수방관한 사람은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현주 의원에 대한 우대의 근거로 대정부 비판 활동을 거론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적에 팔 걷어붙이고 싸운 사람과 가만히 지켜본 사람의 차이를 둬야 된다. 오케이.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울 적에 팔 걷어붙이고 싸운 사람이 누구죠? 홍준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뭐 했죠?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대선 후보를 하고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당대표를 했어요. 그러면 홍준표는 나라가 어려울 적에 싸운 사람입니까? 수수방관한 사람입니까? 싸운 사람이죠. 가장 앞에서 싸운 사람이죠. 그런데 왜 컷오프를 하려고 하죠?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넘어온 사람들, 친유승민계, 친안철수계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적에 팔 걷어붙이고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공천을 주겠다면서요.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려울 때 팔을 걷어붙이고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지금 공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맞서 싸운 자유한국당이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은 내치려고 하고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공천을 주고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당 관계자는 원내에서 조국 전 장관의 위선,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맞서 싸운 의원들보다 창외에서 정부 비판에 주력한 공로를 더 쳐준다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광훈 목사나 우리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천 1순위가 돼야 된다. 당신들 말이 맞다고 하면 정광훈을 공천을 줘라. 우리공화당에서 열심히 장애집회 열심히 한 사람들, 3년 내내 장애집회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천 1순위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비 정당이라고 하면서 해체까지 요구했던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받아들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보수의 미래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공관위원회가 바라는 보수의 미래, 그게 뭐냐? 그 비전이 뭐냐? 아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아는 분 계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무조건 반문연대가 다예요. 땡큐넥스트님, 이현주는 정치 10년 내내 한 일이 삭발 외엔 없고 공관위는 홍 대표 컷오프 시킨다는 이야기죠. 컷오프 시키려고 열심히 좀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를 게임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총선이 지든지 말든지 그냥 본인 개인의 사익, 본인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황교안과 김영호가 공천을 나눠먹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지금 공관위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웠는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툭하면 원칙을 지켜야 된다. 툭하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발 미래통합당의 공관위 여러분, 그놈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를 국민들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우리도 따져보죠.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좀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독재기구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누가 뽑았죠? 여러분들 뽑으셨나요?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뽑았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이나 국민투표로 뽑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갔죠? 왜 김용원은 위원장이 됐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뽑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위원회라고 탁 하나 갑자기 만들어지더니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쥐고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흔들 수 있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란왕발님, 유권자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공약과 정책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미지에 경도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무슨 갑자기 생뚱하게 갑자기 딱 튀어나와갖고 엄청난 힘을 쥐고 정말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면서 파리 목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공관이 개인의 주장이 모여서 공관위원회에서 결정을 결정을 하면 그냥 그것이 당의 뜻이래요. 당의 뜻이래요. 당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당원 투표 해볼까요? 당원들 안에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볼까요? 그게 당의 뜻이 맞는가? 아니,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도 아니고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도 아닌 공관위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그냥 본인들의 뜻이 당의 뜻이래요. 참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아무리 정치가 날로 먹는 것이고 쇼라고 하지만 작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런 건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원래 독재기구가 맞는 건가? 마치 이 공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마치 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것인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이 되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자유와 한국을 버리고 미래통합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개인의 판단과 의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인지 모르겠으되 지금 당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지금 공관위가 하는 짓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공정한 공천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당이 원하는 공천, 국민이 원하는 공천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 이상하다.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가?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도 갖추고 있는가? 누가 뽑았지? 공관위 여러분이 뽑으셨나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는가? 참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기가 괴롭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